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을 하루아침에 쑥대밭으로 만든 범인.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 범인은 바로 야생 멧돼지다. 조상의 묘까지 파헤쳐버린 녀석. 예, 여러 마리 내렸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대처럼 못 하는 기지 그거는 뭐. 계속되는 멧돼지의 습격. 공포에 떠는 사람들. 밤낮 가리지 않는 괴물 멧돼지.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생태계 포식자. 자연을 떠나 점점 인간에게 다가오는 멧돼지의 검은 그림자. 한 해 멧돼지 피해 행만도 64억 원이나 된다. 한 300kg까지 갔습니다. 300kg 멧돼지와의 숨 쉴 틈 없는 추격전. 처절한 괴물과의 전쟁. 그 숨막히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금빛 가을이 익어가는 평화로운 황금 들판. 농민의 고단함에 머리라도 조아리듯 벼이삭들이 단단히 여물어가고 있다. 그런데 얘는 돼지다 그랬습니다. 여기 돼지다 그랬어. 요거는 하도 그래. 밤사이 1년 농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범인은 바로 멧돼지. 거대한 논 한가운데 고속도로만큼 넓은 길을 트고 논바닥을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그럼 180평 정도 되거든. 이 논이 다 때렸는지 이거는. 이거 다 돼지가 그런 거예요? 예, 돼지 그런 겁니다. 돼지가 어떻게 한 거야? 이제 오갖고 뭐 뜯어물라고 삐다고 이래서 그렇지 뭐. 여물어가는 쌀알을 먹기 위해 밤사이 몰려온 멧돼지들의 선명한 흔적들. 녀석들은 밤사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낙인처럼 발자국만 남긴 채 유유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물에 지나도 소용없어요. 멧돼지는. 여기서 참 차고 내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멧돼지에게 그물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 사람이 오는 새끼는 도망가도 큰 거는 꾸꾸리 삼촌 오는데 뭐라 나 집에 내려갑니다. 야. 그럼 어떻게 대처하세요? 와서 멧돼지를? 대처럼 못 하는 기지 그거는 뭐 내가 갖다 무슨 무일반인데 너무 피해가 문제입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도망가야 집에 가야지. 어이, 저녁에 그 사람이 혼자서 겁이 나서 못 들어오요. 돼지가 어디 계속 들어오니까. 밤마다 찾아오는 불청객들. 달콤한 단감 과수원도 멧돼지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이를 묶고 말이지. 이거 있어. 따가고 가지를 올라가고 마사 묶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단감만 골라 먹었다는 녀석. 먹이 앞에서 물불 안 가리는 식성 꽤나 영리하다. 과수원을 지키라는 특명을 받은 누렁이. 하지만 괴물 맹수 멧돼지 앞에선 꼬리를 바짝 내릴 수밖에 없다. 저 멧돼지 들어오면 겁을 내갖고 놓지를 못하네. 수년째 계속되는 멧돼지들의 습격 때문에 산 아래에 근접한 다랑이 논들은 이미 농사를 포기한 지 오래다. 멧돼지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멧돼지.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1년 중 딱 석 달만 허락된 유해조수 포획 기간. 수렵 허가, 포획 허가에 모범 엽사 기준을 통과한 유해조수 포획단이 나섰다. 멧돼지 사냥에 쓰이는 것은 바로 화련발총. 최대 40km 속도까지 달릴 수 있고 활동 반경이 넓은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다. 무전기까지 철저한 준비로 완전 무장한 이 사람. 사냥 경력 25년. 유해조수 포획단 김익휘 씨다. 산에 먹이가 첫째는 부족하고 또 보금자리를 땅에 없애버리니까 지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대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이를 찾아 활동 반경을 점점 넓혀가는 괴물맹수 멧돼지. 특히 멧돼지 사냥에서 수색견의 역할은 눈과 같다. 멧돼지 개를 가지고 찾아가지고 머리를 해가지고 총을 가지고 잡을 수 있습니다. 멧돼지 포획에 사용되는 수색견은 강아지 때부터 많은 훈련을 통해서만 수색견으로 자라날 수 있다. 그런데 다리가 몹시 불편해 보이는 수색견 한 마리. 저 상태로 멧돼지 사냥이 가능한 걸까? 작년 저 엽기 때 멧돼지한테 물려가지고 상처가 난 거예요. 작년 유해조수 포획 기간
멧돼지 포획 작전에서 멧돼지를 몰아가던 수색견이 다리를 다친 것. 작은 새끼 멧돼지라 하더라도 주둥이에 부딪히거나 이빨에 물리기라도 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다행히 포획견들과 합세해 새끼 멧돼지 한 마리 포획에 성공했었다. 본격적인 멧돼지 포획 작전에 앞서 총 4마리의 수색견이 동원됐다. 포획단에겐 소중한 가족이자 눈빛만으로 호흡이 척척 맞는 최고의 파트너다. 그런데 수색견들의 목에 다는 이것. 짙은 가을 산속에서 개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 바로 위치 추적기. 그런데 제작진에게도 위치 추적기를 달아준다. 제작진이 산속에 있으면 풀이 많이 있으니까 위치 파악이 안 되니까 총을 아무 데 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으면 어디쯤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갑자기 나타날지도 모르는 야생의 맹수.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드디어 신출 귀몰하는 멧돼지를 찾아 작전에 돌입했다. 저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아, 정상까지요? 바로 이 깊은 산 어딘가에 멧돼지가 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더 깊고 더 우거진 가을 숲속을 향해 한없이 올라가야만 한다. 멧돼지를 찾아 나선 길은 사람이 스치지 않은 길, 길조차 없는 산이다. 첫 번째 수색 작업은 그들만의 습성이 드러나는 길목을 찾아내는 것이다. 밤을 멧돼지가 먹은 거라 여기 가루가 나가는 것이고요. 처음으로 멧돼지 흔적이 발견됐다. 큰 덩치에 비해 영리한 멧돼지. 잘 익은 알밤, 껍질을 까고 밤 알만 쏙 빼먹은 것이다. 지금 현재 가을이고 다 되었으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지방을 비축을 해야 되니까 그 평소에 먹는 것보다 3배, 4배를 먹어요. 1년 중에서 가장 식욕이 왕성한 시기. 그만큼 농가 피해도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 나무에 잔뜩 묻어있는 진흙 발견. 또다시 멧돼지 흔적이 포착됐다. 영역 표시 겸 멧돼지 오면 비빌목, 멧돼지 가렵든지 이럴 때 이런 나무에다 비비고 상처가 났을 때 이를 밟아가 물을 뜯어가지고 송진을 바르고. 멧돼지의 서식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래가지고 나무 껍질이 전부 떨어질 만큼 이곳에서 다친 몸을 치료하기도 했다. 지금 여기도 봐, 전부 다 비빌목을 다 했거든요. 이 멧돼지 새끼들이 다 여기 멧돼지 털. 또 다른 단서는 바로 털. 멧돼지 털은 3년이 지나면서 서너 가닥으로 갈라지는 특징이 있다. 그 멧돼지가 여기서 이게 땡기는 중요 도로라 통로라 사람을 치면 도로라. 이곳을 지나간 멧돼지는 털이 갈라지지 않은 3년생 미만의 멧돼지일 것이다. 점점 좁혀 들어가는 멧돼지 영역. 잠시 쉴 틈조차 없다. 밑에서 먹이질을 하고 산 꼭대기에 다시 올라가니까 아, 멧돼지는 정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날씨가 덥고 계절이니만큼 지금 상을 부르 올라가야 꼭지로 그 정상적으로 올라가야 바람이 불고 통풍이 잘 됩니다. 그런데 서식을 합니다. 지친 수색견들이 한숨 돌리려는 바로 그때 수색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가는 수색견들. 순식간에 숲을 향해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잠시 후 무섭게 찢어내는 수색견들. 멧돼지를 발견한 것일까? 김익규 씨 얼굴이 잔뜩 상기됐다. 90m. 수색견들이 뭔가 발견한 곳은 불과 90m 앞. 순식간에 실탄 장전. 초긴장 전투 모드. 총의 사정거리로 봤을 때 90m는 꽤나 가까운 거리다. 수색견들이 발견한 것이 멧돼지라면 언제 어디서 멧돼지가 돌진해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발자국 소리도 숨소리도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다. 점점 수색견 짖는 소리가 크게 울리는 상황. 보이진 않지만 직감적으로 바로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수색견들은 멧돼지를 만난 것일까? 제작진이 미리 가려둔 카메라 확인 결과 추적 끝에 뭔가 잡긴 잡은 듯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축을 뒤흔드는 움직임 포착. 괴물 맹수 멧돼지다. 수색견을 피해 포획단 눈앞으로 온 멧돼지. 잠시도 망설일 수 없다. 잠시 모습을 드러낸 멧돼지. 과연 잡혔을까? 거친 숨을 다듬는 김익규 씨.
표정이 심상치 않다. 그런데 또다시 총을 쏜다. 자, 멧돼지 이 근처에 있으면 총소리 듣고 하양령시 나고 오지 말라고 한번 쏴준 거지. 아쉽게도 멧돼지는 놓친 상황. 수색견을 불러들인다. 내 오라는 신호를. 수색견만 알아듣는 유일한 주파수의 총알 피리. 더 이상 도망간 멧돼지를 쫓는 일은 수색견도 사람도 체력 낭비이기 때문이다. 산속에서 멧돼지를 쫓는 일은 사냥개도 지칠 수밖에 없다. 얘네들이 딱 산에 오면 자기네들이 뭐 해야 될지 아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이제 후각을 이용해서 찾는 거지. 자기들이 여기 산장을 하러 왔다, 뭐 멧돼지를 잡으러 왔다 하는 걸 자기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 황성 카피. 그런데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김익규 씨. 그 앞에 골짜기에 무슨 뭐 소리가 안 들립니까? 지금 한 마리 아직 해수로 안 되고 있거든. 개 한 마리가 오리집에서 짖는데 그는 오리집 개성 싶은데 까만 개인데 수색견 한 마리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 이거 바로 해수 들어오는 개인데 이리 안 올 리가 없는데. 험하고 깊은 산 중에서 개를 찾기란 쉽지 않다.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많이 맞는데 이거 그런데 산 밑에서 포획팀과 함께 내려오는 개, 바로 산속에서 사라졌던 그 멧돼지 수색견이다. 온몸에 상처를 입은 수색견, 멧돼지에게 당한 것이다. 홀로 끝까지 멧돼지를 추격하다 진이 빠져버렸다. 저 돼지하고 싸우다가 돼지랑 싸우다 놓쳤나요? 예, 놓쳤습니다. 다른 개들도 많이 다쳤어요? 아니 다른 개들은 안 다치고 저 개만 다쳤어요. 상처가 꽤 심각한 상황. 날카로운 멧돼지 이빨에 당한 걸로 봤을 때 녀석은 보통 놈이 아니다. 멧돼지 특유의 덧니에 깊이 찢긴 상처. 공격성이 강한 맹수다 보니 자칫 사람도 당할 수 있다. 멧돼지의 힘과 공격성은 인간에겐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저 코가 나발 코가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바위를 자기가 할 수 있는 1톤 정도의 바위를 굴릴 수 있어요. 한 5년생 되는 멧돼지, 쑥돼지들은 이상 되는데 충격을 때리면 한 2톤 충격을 때려요. 깊은 산중 갑자기 가을비가 쏟아지고 거기에 수색견까지 다친 상황. 그에 지금 멧돼지가 지금 여기요, 지금 다른 산등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아쉽지만 일보 전진을 위해 잠시 후퇴할 수밖에 없다. 10년의 수명, 몸무게 최대 300kg 이상 성장하는 멧돼지. 긴 주둥이와 뾰족한 엄니는 맹수 멧돼지가 가진 치명적인 무기다. 시속 40km까지 거뜬히 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속에서 멧돼지 잡기란 더욱 쉽지 않다. 그날 밤 도시도 자연도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밤이 되면 무방비 상태의 노는 더욱더 위험해져 간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리는 기이한 소리. 정적을 깨는 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돼지 후두가려고 소리 나면 돼지 도망가라고. 저녁에 저녁에 좀 나와서 치다가 또 새벽에 또 한번 나와서 치고. 피곤하시겠어요, 선생님. 아니 피곤해도 그래 나르면 뭐 안 그러면 돼지 안 오면 다 조집히는데 그래서 고생을 해야지 뭐 이게 고생이라고 1년 농사를 다 내보내는데. 1년의 땀, 가진 것 전부를 지키기 위해 밤마다 보초를 서고 아이디어를 내보지만 멧돼지의 횡포를 막을 뾰족한 수는 없다. 특히 최근 벼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멧돼지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요즘이 바로 멧돼지 포획의 최적기인 상황. 여기서 피해 지역이니까 신고받은 지역이니까 여기서 준비를 할 겁니다. 또다시. 불철주야, 야행성 멧돼지를 잡기 위해선 잠은 포기해야만 한다. 멧돼지 집중 포획 기간인 요즘은 매일 밤이 출동이다. 멧돼지의 습성상 한 번 내려온 것은 위협이 없는 한 계속 내려와 아예 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곤 한다. 지금 들판에 나락
배들이 지금 아직 배지도 안 하고 추수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와가지고 뜯어먹고 동작물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로 비춰서 확인하는 거예요. 인기척도 없는 밤사이 멧돼지들은 이곳에서 밤새 배를 불릴 것이다. 밤낮으로 포획 작전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 벼 논에서 뭔가 포착됐다. 벼 사이를 오가는 작은 움직임. 과연 멧돼지일까? 호흡을 가다듬고 숨죽인 채 살펴보는데 다름 아닌 야생 고라니. 고라니 역시 유해조수로 지정됐지만 멧돼지 피해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다. 대추 이 보드란 거 나은 거. 보드란 입만 떼고 채소로. 고라니의 시간을 뺏길 수 없는 상황. 지금도 피해를 입히고 있을 멧돼지를 꼭 잡아야만 한다. 그런데 논을 살펴보던 그때 갑자기 차를 세우는 호획단. 잠깐 이거 확인하고 올게. 무언가를 본 것일까? 특히 예민한 청각을 가진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는 자동차 엔진 소리조차 숨죽여야 한다. 멀찌감치 차를 대고 확인하는데 고양이. 아, 고양이요? 검은 털, 낮은 자세로 몸을 숨긴 녀석은 바로 고양이다. 불빛조차 없는 밤엔 사람보다 동물이 유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내린 김에 근처 논을 수색하는 포획단 이진홍 씨.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논 수색엔 몇 가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멧돼지의 최근 흔적을 찾는 것. 그때 논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발자국. 숨죽여 멧돼지의 최근 흔적을 따라가는 이진홍 씨. 또다시 발견된 멧돼지의 선명한 발자국. 100kg 이상은 되어 보인다. 이번엔 발자국이 찍힌 흙을 유심히 살펴보고 만져보는데 발자국에 찍힌 흙의 수분기에 따라 지나간 시간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적을 쫓은 결과 어제 다녀간 멧돼지 발자국으로 추정되는데 범인이 현장을 다시 찾듯 한 번 찾은 곳은 다시 찾는 것이 멧돼지의 습성. 그렇다면 이곳 어딘가에 멧돼지가 또다시 내려왔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때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이진홍 씨. 소리마저 낮췄던 좀 전과 달리 돌을 던지고 물소리를 내기까지. 급기야 휘파람까지 시끄럽게 불어댄다. 논에 다 엎드려 숨도 아주 가만히 있을 수가 있거든. 우리를 알고 그냥 이걸로 불러내야지. 불빛이 없으면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논. 짙은 어둠 속에 멧돼지가 숨어 있다면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영리한 멧돼지는 위기가 닥치기 전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위협적인 멧돼지의 울음소리. 이진홍 씨의 예리한 눈에 멧돼지가 포착됐다. 논 한가운데 몸을 숨긴 검은 그림자. 잠시도 망설일 수 없다. 눈에 들어온 그 순간 방어쇠를 당겨야만 한다. 침묵. 그리고 비명을 토해내는 멧돼지. 그런데 요란한 발걸음 소리.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요란한 발걸음의 실체는 총소리에 놀라 도망가는 멧돼지들이었던 것. 이 논 안에 분명 멧돼지가 더 있다. 긴장 100배. 숨막히는 멧돼지와의 신경전. 사람도 멧돼지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때 뭔가를 발견한 듯 조심스레 가리키는데 순식간에 몰려가는 멧돼지 발자국 소리. 방향조차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그때 멧돼지를 추격했던 포획단의 총성이 울렸다. 또다시 멧돼지를 잡은 것일까? 그 유명하네. 그대로 싹 도망가고 한 마리 저또 튀부터 논을 다 앞에 모른다. 첫 번째 사냥에 비명을 토했던 멧돼지가 발견됐다. 1년 미만의 새끼다. 의미가 있는데 그럼 저 어미와 함께 내려왔다가 새끼 멧돼지만 잡힌 것. 새끼라고 하지만 공격적인 맹수 본능이 그대로 살아있다. 멧돼지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공격하는 것이 습성이다.
등 쪽에 총알을 맞은 멧돼지. 멧돼지는 심장이나 머리를 정확히 한 번에 맞추지 않으면 사람을 역으로 공격한다. 단단한 주둥이의 힘으로 사람을 향해 돌진해버린다. 멧돼지 사냥이 위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밤 사냥에서 인간은 멧돼지 앞에서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다. 대신 좀 어떻게 알았어? 예? 대신 좀 눈이 반사가 되거든. 돼지 눈은 이 불에 돼지가 내를 쳐다보거든. 한 마리 그 티도 다 숨어 있거든. 놓친 멧돼지가 아쉬운 이진홍 씨. 무게는 어느 정도 나가는 건가요? 한 25kg. 25kg야? 25kg 좋게 나는 끊는데 무방비 상태에서는 새끼 멧돼지조차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그 숨이 아직 탁 총 맞아도 금방 죽는 게 아니거든. 자기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달라든다고. 새끼인데도 그런가 봐. 아이고 새끼도 그렇지. 그 놈은 사람한테 몰랐고 탁 뛰어와요. 애미 새끼 하거든 없어요. 똑같아. 애미 따라 새끼 내려온 게네. 산에서 저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꼭 내려와갖고 만성을 피우니까 이것들이 하루 중에 논을 저 식구가 내려오면 한 마지면은 팽수로 한 200평 되거든. 하루 종일 쳤다 싶더니 논에. 새끼 멧돼지의 옅은 숨결이 끊어졌다. 천만다행으로 1년 농사를 망치기 전에 포획했지만 새끼 멧돼지에겐 참으로 미안한 일이다. 돼지가 여기서 막 놀다가 그리 또 움직였다고. 몇 마리인지 알 수 없는 멧돼지 가족의 흔적. 이렇게가 보이지. 얘. 잠시만요. 돼지가 여러 마리라는 얘기거든 이게. 크기가 다른 멧돼지 발자국들이 도장처럼 찍혀 있다. 말 그대로 때로 내려와 별을 노린 것이다. 그럼 당분간 안 내려와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이 무리가 있고 또 딴 무리가 있거든. 이 무리들은 오늘 총소리 때문에 안 오고 다른 개체수가 내려오지. 이렇게 한 마리 포획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정도로 멧돼지 개체수가 많다는 것이다. 10년 전 유해조수로 지정된 이래 멧돼지 포획을 해왔지만 사실상 그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다음 날 아침 멧돼지 포획단 출동 문자가 왔다. 그 접수가 되면은 우리 문자라든지 안 그러면 담당 직원 구청에 담당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그 바로 출동하고 그렇습니다. 멧돼지 피해가 요란한 이 시기엔 유해조수 포획단들이 차례로 출동에 나선다. 신고가 들어온 곳은 마산 하포구 외곽마을. 그럼 여기 요 자리에 있고 나는 울로에서 잡는 거지. 산 어디까지 올라가시는 생각이세요? 이 산 지금 큰 산을 보고 촬영해 위에 보면 알지만은 저 다 타고 저리 넘어갔기라. 산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엄청 커요 이 산. 이 명식 이름이 제2금강산인데. 험하기로 유명한 일명 제2금강산. 야행성이니까 밤에 먹이 활동하고 밤 낮에는 자니까 그때 기습을 하니까 우리가 개가 유리한 조건이 되지요. 낮 포획 작전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 하지만 상대는 신출 귀몰 멧돼지다. 이건 멧돼지가 동물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밑에 지렁이, 군뱅이 이런 종류를 섭취합니다. 겨울을 대비해 몸을 살찌우고 있는 요즘 닥치는 대로 먹는 것이 멧돼지의 습성이다. 산이 깊어질수록 멧돼지 흔적이 속속 드러난다. 봉분이 없어져 버렸어 모진데 여기에. 휑한 조상의 묘. 아예 무덤 자체가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다. 무덤을 파헤쳐 놓은 것 역시 멧돼지의 소행. 이 산에 있는 대부분의 묘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라고 한다. 반경 30km 넘게 이동하는 멧돼지들이 조상의 묘를 파헤쳐 놓은 것. 후손들 입장에선 원망은 기본이요 억장이 무너져 내릴 일이다.
그렇다고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일, 답답할 노릇이다. 조상 모듈을 잘 보존하시려면 되도록이면 벌레가 안 생기게끔 하셔야 되고 습기가 없게끔 주위에 나무가지라든지 그늘이 많이 안 찌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성모나 오시술 쪽에 막걸리를 뿌리지 마세요. 막걸리를 뿌리면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나니까 멧돼지가 디빕니다. 먹을 겁니다. 이게 어미 발자국이다. 그런데 묘지에서 엄청난 크기의 발자국이 발견됐다. 요 정도 발자국의 이 깊이를 계산했을 때는 한 4년생 암돼지. 한 4년생? 네. 그럼 키로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키로를 따지는 것 같으면 120kg. 하루에도 서너 개의 산을 넘나드는 멧돼지를 찾기 위해선 철저히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등산로는커녕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험난한 숲길이다. 멧돼지들이 있는 쪽을 찾아서 하니까 미끄러워도 할 수 없지. 이러다 멧돼지 잡기 전에 사람 잡겠는데요? 그만 좀 힘들어요. 네 발 짐승이 오르는 가파른 길을 오르고 또 오르고 요리조리 피해가야만 한다. 등산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제작진이 따라가기엔 숨이 끊어질 듯 아슬아슬하다. 포획단조차도 오르기 힘겨운 멧돼지길.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포기할 거라면 아예 오르지도 않았을 길이다. 잠시 거친 숨을 고르고 멧돼지 포인트를 찾는 김익휘 씨. 멧돼지가 어느 쪽에 좀 자주 나타난다거나 그런 좀 특징이 있어요? 자주 나타나는 지역에? 예, 특징이 나옵니다. 나오고 산을 조금 들어보면 거기 서식하고 있는 게 포근합니다. 잠깐만. 그런데 그때 인터뷰 도중에 말을 끊는다. 어디론가 내달리는 김익휘 씨. 순식간에 계곡을 향해 내려가는데 언제 어디서 멧돼지에 마주칠지 모르는 상황. 냄새가 나서 내가 내려갔어. 뭔가 낌새를 알아차린 사냥개들이 계곡 아래로 내려간 것. 일단 멧돼지를 몰아갈 위치 확인이 관건이다. 한 70-80m 정도 내려가 있어. 직선거리에 수색한다고요? 수색하고 있어. 총의 사정거리로 봤을 때 그리 멀지 않은 거리. 간격을 좁히기 위해 서두르는 김익휘 씨. 마음만큼 발걸음이 바쁘다. 수색견들이 멧돼지를 찾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순식간에 산길을 헤쳐가버리는 김익휘 씨. 그런데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총성. 강한 총소리만 울릴 뿐 어디도 보이지 않는다. 낙오된 제작진. 만약 멧돼지라도 만나면 큰일이다. 드디어 마을에서 김익휘 씨를 다시 만났다. 오늘은 만났는데 오늘 숲이 짙으니까 걔가 못 따라붙였어. 또 들어가 버리고 오늘 상황이 안 좋은 조건이라 그 산이. 예. 실수는 있지만 결코 실패는 없다. 멧돼지 포획작전 3일째 밤. 또다시 멧돼지에게 유리한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 낮에는 돼지를 산을 타야 되고 야간에는 이제 야간 그 습성을 이용해서 이제 내려오기다 보고 이제 논으로 가는 거고. 낮에 눈앞에서 놓쳐버린 멧돼지. 이제 유리한 조건은 없다. 반드시 멧돼지를 소탕해야만 한다. 다행히 내려오면은 뭐 잡을 거고 안 내려오면 다행히 농장을 기회를 안 주니까 안 내려오면 다행히. 다시 한번 심기일전. 피해를 막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포획단들이 잠 못 드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썽을 부리고 있을 멧돼지 때문이다. 날카로운 눈빛, 매서운 불빛으로 멧돼지가 내려오는 길목을 수색하는데 작은 움직임이라도 포착되는 순간 절대 놓쳐선 안 된다. 그때 이진홍 씨 눈에 뭔가 걸렸다. 저기 살랑 보이고 살랑 보이라 그래. 멧돼지와의 신경전부터 녹록치 않다. 올라가고 불확실한 것을 확신으로 만드는 것 역시 포획단의 자질이다. 지금 어찌 비가 와서 오늘 내려올 수도 있거든. 땅이 찔부가 못 내려오거든.
질퍽하면 왜 내려오는 거야? 땅을 파기 좋은 게 지렁이 파먹기 좋은 게. 체온을 식히기 위해 진흙탕 목욕을 좋아하는 멧돼지. 비온 뒤 특히 논을 찾아 내려오는 습성이 있다. 이 논 어딘가에 멧돼지가 숨죽이고 있을 수도 있다. 조심스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 어디선가 잠복한 채 사람을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를 멧돼지. 그런데 그때 무언가를 발견한 이지동 씨. 그가 가리킨 것은 논 한가운데 고속도로처럼 뚫린 멧돼지길. 이곳을 분명 멧돼지가 지나갔다. 발자국 상태로 봐선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예상대로 진흙 목욕을 위해 내려왔을 것이다. 어디 돼지 왔다 갔는데. 도대체 이 캄캄한 논에 몇 마리의 멧돼지가 내려온 것일까? 그 수도 위치도 알 수 없다.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싸움하는 격. 그런데 위협적인 멧돼지의 울음소리. 심장이 멈출 듯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 녀석은 풀숲에 몸을 숨긴 채 사람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순식간에 조준 사격. 그 순간 이지동 씨 옆을 달려가는 또 다른 멧돼지가 포착됐다.